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주시광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요즘 여의도는 이 벚꽃 구경 인파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좀 바깥으로 나가서 꽃도 보고 좀 여러 가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주가도 같이 올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박스권에 갇혀진 우리 시장 보고 있노라면 꽃이라도 제대로 봐야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양시장 좀 빠르게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언제 더 제대로 개화를 느낄 수 있을지 진맥의 시간 잠시 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좀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상황인데요. 파란색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93.10포인트에 거래 마치면서요. 장 후반 다시 좀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나 싶었지만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수급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에서는 개인과 기관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는데 외국인은 물량을 덜어냈다라는 점.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지수 역시 좀 마이너스권에서 계속된 움직임이 보여졌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낙폭이 심해진 부분 확인됩니다. 저점을 계속 낮췄습니다. 920선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지수에서는 이렇게 내리니까 개인만이 좀 저가 매수 힘을 실은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을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물량폭이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요. 다시 1230원대를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다는 점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중국 시장이요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중국의 3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된 거죠. 여기에 중국의 寧德시도 봉쇄령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봉쇄령이 내려지다 보면 상하이 봉쇄 때 부각받았던 테마가 물류 테마거든요. 다시 한번 물류 테마를 좀 살펴보시면 한솔 로지스틱스가 8% 뛰어오르고 KCTC, 동방 뒤이어서 뒤따라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로봇과 2차 전지주도 희비를 교차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로봇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테슬라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거다. 또 인간의 뇌를 인터넷에 업로드한 뒤에 로봇의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으로 인류의 영생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 또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들 제대로 쏟아냈습니다. 근데 또 일론 머스크의 자체 리튬 광산 확보 발언이 아무래도 중국의 리튬 원료사나 배터리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간밤에 CATL 같은 경우도 6%가 빠지기도 했었고요. 자, CATL이 사실 寧德시에 있는데요. 이 寧德시가 또 봉쇄령이 전해지게 되면서 2차 전지주는 좀 쉽지는 않았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2차 전지를 좀 보죠. 지난주에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전 업종 내에서 플러스권이 나왔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2차 전지가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플러스권 종목이 눈에 보이지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부진했었는데 차익 실현의 찬스 내지는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점 좀 쉬어가는 모습 그려집니다. 이 가운데 스펙이나 우선주를 제외하고 상한가 직행했던 종목 딱 한 종목이었습니다. GS 글로벌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EU가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포함하는 제5차 대러 제재를 채택했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석탄 관련주들 일제히 좀 튀어오르는 흐름, 이 가운데 GS 글로벌이 상한가로 안착을 했던 모습이죠. 또 여기에 또 하나의 재료가 있다면 중국의 비아디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기차 업체죠.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썰이 제기가 된 겁니다. 비아디 한국 총판사가 GS 글로벌입니다. 이 소식에 주가도 급상승 물결을 타게 되면서 두 가지 재료와 함께 상한가 안착합니다. 자, 중소형 철강주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사료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또 폭등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90년대 수준까지 그때 한번 폭등했는데 지금도 그때 수준으로 돌아갔더라.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친숙했던 종목들이네요. 미생자, 현대사료, 팜스토리, 이지바이오 같은 종목들 튀어오른 모습 확인됩니다. 개별 종목 살펴보시죠. 자, 실적, 잠정 실적 공개됐던 두 종목의 희비가 교차된 모습입니다. LG전자는 그동안 워낙 내려서일까요? 좋게 좀 실적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전거래를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목요일에도 신저가였습니다. 금요일에도 신저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저가 터치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67,9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이어서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 보죠. 현대기아 대표적인 자동차 완성차인데요. 친환경차 판매 호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확실히 이쪽 자동차 대형 대표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져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 걸까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독일의 전기차 시장 3위를 좀 차지했대요. 폭스바겐이 1위고 테슬라가 2위고 현대기아가 3위였다라는 좋은 뉴스까지 뒤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디서 수익의 기회 찾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럴 때는 매매 거리를 둬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까지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답답하죠. 박스권 횡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결국에 초점을 두어야 할 섹터와 종목은 어디인지 세 위원님과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볼 테니까요. 꼭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케미를 다시 이 스튜디오에서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좋아, 최고로 좋아. 좋은 정보 아이린 위원, 최명성 위원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 위원님과 함께 요즘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구간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만약에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잘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시장과 함께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시나리오 작성해 보시죠. 주제 만나고 오겠습니다.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코스닥도 줄곧 올라가다가 연 며칠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어느 양대 시장에서 재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저희 좀 열어두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최근에 조정의 빌미가 됐던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던 금리였습니다. 미국에서 5월에 빅스텝 관련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또 QT, 양적 긴축을 개시할 거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활짝 열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자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렇다고 꺼진 상황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곡물 가격 다시 또 최고다. 원자재에 있어서 인플레 이슈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자, 호재성보다는 악재 이슈에 계속해서 또 지속적인 악재 이슈에서 계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박스권을 돌파할 모멘텀은 없고 박스권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새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금통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인데 1.5%까지 국내에서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따라서 이야기 행보가 좀 나오네요. 네. 네. 예. 주가를 이제 결정짓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가 너무 있죠? 다양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민감도가 제일 높은 게 이제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할 주제가 이제 금통위 금리잖아요. 일단 이제 금리는 항상 주식시장하고 좀 반대의 그런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즘 시장이 상당히 좀 이제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금토일가 열리잖아요. 그럼 먼저 이번에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이제 그것을 저는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연일 그 가계부채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뭐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정식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5월 3일하고 4일 날 예정된 미국 FOMC 그 스탠스에 맞추지 않겠는가, 스텝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차피 이제 금리는 인상되는 것은 다 이것은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뭐 매파들이 50bp 올린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 국내가 이제 안 올릴 수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주가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 금리다.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 뭐 금통위 열려서 금리가 올리든 내리든 주가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환율 문제예요. 예.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유가라든가 그 원자재 가격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뭐 지난 시간도 제가 몇 번을 언급해 드렸지만 이제 금리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미국이거든요. 그것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좀 매크로하게 보시고, 그 다음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아까 그 뭐죠? 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예. 자, 일단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트예요. 이게 지금 이제 위크리 주간 차트인데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1.77%까지 올라서 이제 3%를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금리보다 먼저 앞서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주봉인데 여기서 계속 장대 양선이 나와요. 지난주 이렇게 한번 누르다가 계속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양호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꼭지점이 다다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또 이제 주가하고 밀접한 관계 또는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뭐냐면 10년 만기하고 2년 만기, 소위 말해서 장단기 금리 차예요. 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거나 또는 그 0에 수렴했을 때가 세 번에 걸쳐 나오고 있거든요. 2019년, 2020년, 그다음에 최근 거예요. 최근 것은 역전됐다가 다시 한번 0 위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 세 번의 꼭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가 흐름을 보면 돼요. 역시 지금 나스닥이 이게 월간 차트인데요. 이때 2019년을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했고, 특히 2020년 이 팬데믹 때거든요. 이때부터 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바로 그러한 구간에 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펀더멘털을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금리 상승 초기에는 주가도 같이 상승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리는 것은 어떤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 많이 올랐으니까 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나스닥 차트예요. 자, 그동안 저점들이 17% 올랐어요. 당연히 이격 조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좀 이제 단계적으로 봐도 개파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하고 좀 모레까지만 더 이 조정이 나면은 대략 13,000포인트가 이거 다시 매수 구간이다. 왜냐하면 오실레이터가 1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의가 우리가 봤을 때 저점 기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환율을 보시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거 환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쌍바닥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환율도 지금 과열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율하고 이런 차트 봤을 때는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대칭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환율도 지금 전고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장도 이제 거의 좀 안정된 것으로 보는데, 일단 코스피 차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도 많이 올라서 이제 쌍바닥 치고 올랐죠. 역전된 방식이거든요. 여기서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난번 돌파했던 하락 추세선, 주추세선이에요. 이것만 유지하면 다시 한번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스닥이 오늘 좀 낙폭이 있었잖아요. 코스닥도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16% 올랐죠. 제가 오늘 왜 시황 전략을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그때 얼마나 어려우셨나요? 저 진짜 외로웠지만 여러분께 정확히 시험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변곡점이라도 말씀드렸고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다시 오시랬 때 14란 말이에요. 이제 한두 번만 더 조정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신다 하더라도 희망의권을 놓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 시황의 장인 우리 조은종국 위원과 함께 시황을 좀 진맥을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금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주가의 반영이 민감하게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세계 경제에 있어서 팔로우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흐름을 좀 짚어볼게요. 자, 아이린 위원님. 조은정국 위원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창용 차기 총재 후보자가 19일경인가요? 그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백인 상황에서 우리가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 동결 입장도 있고 인상 입장도 있어 보여요. 위원님 어떻게 좀 바라보고 주가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한다는 부분은 크게 우리가 진짜 뭐 신경을 그렇게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4달 뭐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지금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금통위에서 이번 달에 한번 금리 인상을 할까.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일단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학계에서는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달에 만약에 1.25%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4달에 또 빅스텝 우리 시장에서도 잘하면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아니면 이달에 동결하고 4달에 0.25%또 인상 가능성이 있고요. 이달에 0.25% 인상을 하고 4달 또 금통위에서 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그냥 시나리오를 한 2-3개 가정을 해놓고 그때 이제 주가가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1월 한 달 보시면은 곡소리 나게 빠졌습니다. 곡소리 나게 빠졌고 그리고 이제 2월부터 해서 1월 달 곡소리 나게 빠지고 난 뒤에 2월 달 보시면은 2월 달 맥점이 지금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위쪽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우리가 한 차례 또 지지해 줄 거라고 했는데 또 밀려버렸고요. 그리고 또 좀 갈 거라고 했는데 다시 또 밀어버렸고. 그래서 2,600에서 저 크게 본다면 2,600에서 2,750 정도, 770 정도 우리가 이렇게 큰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린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2,650에서 2,750 사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 여부 4달에 우리가 이번 주도 또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 크게 들어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러우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했고 또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대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잡으려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풀고 이 유동성이 주식 시장이나 또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뛰고 있고 이걸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다만 이제 올해 연말까지 어떤 분들은 3%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고요. 2%대, 2.5%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조금 2.5% 전후로 해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4달 FOMC를 앞두고 그때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박스권에서 저점과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박스권이 지속될 것이다 보여지니까 이번 주 한 주도 사실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대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전쟁 관련주 그중에 곡물 관련주들이 또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이 갈 종목들이 없고 상승 종목에서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밖에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목 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잡아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로봇 섹터나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한신기계가 또 이제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자사주 이슈
그 대주주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또 한 차례 내려갔고, 그리고 또 이제 신한울 2호기도 지연된다, 가동 지연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주 전반적으로 밀어냈지만은 오히려 내려온다면은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장기적인 측면 로봇 관련주는 이번 주에도 이슈가 좀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꾸준히 로봇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달에 로봇 저점에서 로봇주가 밀린다면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잡아가시면서 이제 지수가 또 반등할 때 함께 또 따라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매매가 어려우시다면요. 근데 단기적인 매매가 아니라 내가 중기적인 매매를 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두 가지 다 반반 전략으로 이렇게 잘 해보시면은 이달도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단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 열어주시고 코미트 해주셨네요. 자, 최명석 위원님. 네. 금리 인상기입니다. 이럴 때는 좀 주식시장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네. 위원님은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할 말을 두 분이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주 박학다식하게 잘 풀어주시고, 또 좋은 정보님은 이제 세계 시황까지 잘 풀어드리는데, 저는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금리 인상 가지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23년 전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 뭐 2, 3% 올랐다고 뭐 한국 아무 영향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에 있는 집값이 2~3배 뛰었고요. 우리 시청자님뿐 아니라 저도 이제 점심 때 나가서 밥을 먹죠. 근데 3년 전에 6,000원짜리가 지금 최하 9,000원,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밥값이 거의 50% 이상 뛰었거든요. 근데 금리 뭐 1, 2%, 2, 3% 오른 게 과연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런 개인 투자자는 사실 금고에 통장에 1억도 없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봤자 그건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 말이지, 이런 개인 투자자 몇 천만 원, 1억 있어봤자 뭐 1년이자 몇십만 원, 몇백 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는 단기적으로 한두 달은 좀 이제 주식시장이 좀 움찔하지만 한 3개월, 6개월 지나보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오늘도 이제 GS 글로벌이 상한가 하면 30% 뛰었잖아요. 근데 1년에 뭐 1, 2% 금리가 뛰었다 한들 주식하는 별 그렇게 효과 없습니다. 큰 지장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우리 한국도 당연히 오르겠죠. 지금 1.25%에서 뭐 1.5%, 2%로 오르겠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1, 2%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국 금리 오르면 한국도 오르겠지만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잘 대처했으면 많은 수익과 좋은 결과가 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으로 수익 쟁취할 수 있는 섹터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재료들을 볼까요? 시장에 흩어진 재료들을 보건데,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재료보다는 이미 노출된 악재에 계속해서 지루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좋았습니다라고 나오면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맥을 못 추게 되면서 이마저도 기대감이 좀 꺾이는 상황입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참 주식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돈 잘 버는 회사가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또 그렇게 또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네. 납니다. 하나만 실적만 볼 게 아니다. 네. 결국은 환율도 봐야 되고요. 아. 또 외국인의 어떤 그 패시브 자금도 봐야 그쵸, 되고요. 수급. 그러니까 또 이제 프로그램에서 선물도 연결되는 것도 봐야 되고요. 또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나빠서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그런 요인도 있지만 삼성전자를 지금 최근에 매수한 개인밖에 없어요. 개인이 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옛날에는 그 풍부한 유동성에서 많이 이제 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예탁금이 80조대에서 63조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총알이 없어지잖아요.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도 또 거기도 하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도 서서히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그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은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리 또 인플레이션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금리보다 인플레이션보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이익 구조를 갖는 회사들이 결국 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항공주인데요.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아시아나항공 한 11% 정도 올랐는데 아시아나항공 차트를 볼까요? 아시아나항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또 파이브라고 아시죠? 엔터 관련 종목들. 어제 라스베가스 난리가 났던데 이런 것도 많이 내렸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한번 두 종목 정도 관심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결국엔 어떤 섹터 주목하면 좋을지까지 저희가 귀담아 들어봤고요. 자, 린쌤, 모멘텀 있을까? 사실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모멘텀 찾기보다는 갈 섹터, 갈 종목 찾는 게 더 중요한 시장 같기도 해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면 단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단기면 단기, 스윙이면 스윙 이제 제가 잘 골라서 이제 딱 잘 찍어 드리는데 네. 단기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도 갈 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장에 뭐 매수를 추천해 가지고 내일장 급등주처럼 시초가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는 사실 애가 타고 만약 밀어버리면은 대응도 안 되시고 맞아요. 그래서 드리기 참 애매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은 조금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JYP 엔터를 추천해드리고 아직도 가는 차트입니다. 아직도 가는 차트이고 상한가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 또 지금도 홀딩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엔터,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고 중간에 코로나 이슈가 나오더라도 밀리지 않는 섹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는 뭐 여행항공이나 여행항공은 이제부터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이고, 예전에는 드리기가 좀 애매한 시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행항공 쪽은 이제 지금부터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XE 코로나 관련해서는 XE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뭐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대로 이제 조금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께 제가 드렸던 제이시스 메디칼이 있습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죠. 여기서 코로나와 좀 무관하게 좀 갈 수 있는 섹터가 또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드렸던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또 상한가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시스와 함께 드렸던 제이시스 메디칼도 잘 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사이드로 더 본다면은 항공주 못 간 거.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같은 경우 이런 이슈가 났어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제주항공하고 중국끼리 막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사실 지수 좀 밀리고 리오프닝이 그래 가지는 못했지만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여행 항공주들 그중에 실적이 나오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점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철강 금속도 좋게 바라보고 있고 실적 면에서는 좋은데 지수가 2,600에서 2,700 안에 가두리에서 움직인다면은 중소형주 정도는 탄력 있게 한 번쯤 급등이 나왔다 밀어내고 하겠지만 대형주 같은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그런 쪽은 조금 사실은 기관의 매수세나 외인의 매수세 꾸준하게 5일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점 이 점 참고하셔서 너무 장기적인 종목을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가져가시고 또 식음료 쪽에서 우리 보신다면은 사실 뭐 롯데 칠성이나 이런 종목들 좋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삼양라면이 지금 해외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양라면을 사는 것도 이제 삼양식품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삼양식품에 우리가 납품하는 업체들, 시총이 조금 작은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도 조금 유심히 살펴본다면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 눌리면서 한번 밀어준다면 우리가 2분할, 3분할 이렇게 접근하셔서 수익을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팁까지 조금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최명석 위원님. 네네. 아무래도 두 위원님께서 리오프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강점을 보여주신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근데 중국은 또 다시
스타트하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이건 좀 우리가 계속 예민하게 봐야 할 이슈겠죠? 네, 중국이 워낙 또 이제 크고 우리나라로 많은 교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또 미국의 긴축 정책,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긴축 정책,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의 상하이 봉쇄, 폐쇄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업을 오래 하면서 보면 항상 1월, 2월, 3월, 4월 달은 10번 중에 8번이 폭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 뭐 게임이라든가 해서 웬만한 종목이 한 300 종목 이상이 100%에서 30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올해는 이게 좀 이렇게 안 돼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푸틴이 상당히 밉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 이슈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에 강조하면 원전주가 다 더블 가버리죠. 또 건설 뭐 250만 호 뭐 짓겠다니까 건설주가 또 다 더블 가버리죠. 또 보면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새로운 당선인 대통령 돼서 어디 뭐 공장이라든가 어디 지역을 방문하면 그 관련주가 상한가를 많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정부의 신정책 위주라든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어디를 방문하다든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 쪽에 새로운 정부의 신정책 위주로 잘 보고 특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잘 잡아서 하면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께서는 이제 좀 새롭게 차기 모멘텀은 그 차기 정부 쪽에서 좀 발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뉴스 팔로잉을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 없는지 금리 영향은 없는지 좀 진단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런 시장을 뚫고 잘 나아갈 섹터 종목이거든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조은정 의원님. 네. 우리 어디에 관심 두는 게 좋을까요? 명포수는 산탄총을 쏘지 않는다. 어. 딱 한 점. 네. 지금 개인투자 다 물렸는데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그러면 안 되죠. 잘못하면 또 들어가서 또 물리고 그러기 쓰잖아요. 종목백화점인데요. 예. 네, 우리 최민수 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아이린님도 참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한 종목 네? 들고 나왔어요. 좋아요. 아까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일단 차트부터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려서 대쌍바닥이었어요. 마인드랩 42% 그렇게 좋은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포차를 이렇게 났는데 다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 신규 상장주에서 아까 제가 리오프닝주, 항공주 보시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저는 자율주행차도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퓨런티어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차트네요. 이게 뭐냐면 이평선 밀집에서 아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방송 전에 최명수 의원님도 이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바닥 전문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평선 밀집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평선 이 블랙홀 골든 크로스에서 윗방이 됐든 아랫방이 됐든 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관심을 둬 보시죠. 예. 네. 추가 방향성 지금 딱 그 구간입니다. 어디로 튀게 될까요? 퓨런티어 관심 종목 담아놓고 저희가 좀 집중해 볼게요. 자, 이어서 아이린 위원님. 네. 아까 전에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으로도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종목으로도 한번 볼까요? 종목은 앞서서 제이시스 메디칼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31% 수익 중이고요. 예. 제가 3월 8일에 들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PCB 관련주를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심택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작년 10월 말에 내년까지 끌고 가는 종목이라고 딱 한 종목 드린 종목이 이제 섹터가 PCB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PCB. 그 중에서 심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고 심택 홀딩스도 같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이 100%가 나갔죠. 그리고 이제 설날에도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또 심택을 눌림목에서 또 드렸습니다. 때마침 내려와 줬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0% 정도 한 달 정도 시간은 걸렸지만은 차분하게 또 안정적인 수익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끝까지 심택 끌고 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중간에 파동 매매를 하지 않으면은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좌를 2개로 운영을 하셔서 한쪽은 중기 매매, 한쪽은 수익 매매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한쪽에서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힘들 때는 심택을 모아 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한 종목을 가지고 계좌 2가지를 말씀해 네. 주시는 거죠? 네. 한 종목을 가지고 하나는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계좌, 네. 또 한은 이제 스윙 쪽으로 운영하는 계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게 되면 네.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지만은 예. 지금 현재 54,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처음부터 바보같이 20% 30% 잡는 것은 내 현금을 없애버리는 매매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한 5% 잡으시고 무조건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은 내가 비중을 한 조금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시면은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말씀드리면 61선까지 내려오면 내가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자리 5% 61선 121선까지 열어두고 장기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스윙 매매를 좀 하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명석 위원님 네네.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중국 상하이가 봉쇄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큰 항구도 봉쇄하는데 그럼 이제 항만주 관련주가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네. 동방, 뭐 KCTC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데 가장 힘이 좋은 한솔 로지스틱스 한 종목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앞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오늘도 11선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무려 거래량이 1,400만 주입니다. 그래서 뭐 한솔그룹의 회사로 육상 운수, 컨테이너 운송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상하이 봉쇄라든가 또 다른 항구 봉쇄가 되면 이런 관련주, 한솔 로지스틱스라든가 제가 보니까 KCT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공략해 보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류, 항만 관련해서도 종목 언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관심 종목 담아보시면 좋겠네요. 내일 어떤 이슈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내일의 이슈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의 이슈왕 이시은입니다. 내일 소식 정리해보시면서 내일장 저와 함께 준비해보시죠.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2일부터 한미연합훈련 사전 연습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로까지 진입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전면 도발 경고하는데요. 15일에 김일성 생일까지 앞두고 있을 만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기의 한 주가 시작됐다라는 평가가 있는 점까지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지금 현재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PCR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었죠. 바로 내일 이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 그 여부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 가운데 방역당국의 결정 향방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가상인간 한 유아가 데뷔합니다. 온라인 게임 개발 업체 스마일게이트와 시각적인 효과, 특수 효과 전문기업 자이언트 스텝이 공동 제작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데요. 가상인간들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소식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한국거래소가 현재 투자 경고 종목인 KG스틸 우회 주가를 내일 추가로 상승할 경우에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죠. 내일 종가가 지난 8일 종가 대비 40% 이상 오르고 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날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좋은정보위원회 종목 셀바스 AI인데요. 참 이 종목은 위원님께서 90% 가깝게 수익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긴 구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봅시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상승 방향 탔고요. 지금은 예쁘게 기간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위원님, 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셀바스 AI는 참 잘 다져가고 있는 구간인데 괜찮죠? 예. 근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죠, 위원님이 제가 관심 얘기하는 다시 한번 두십시다 말씀드렸는데 아우, 대단하세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다 기억해야죠. 기억해요? 그때 제가 AS 드린 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그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뭐 이것저것 포트로 많은 것도 좋지만 한 5에서 7종목 딱딱 줄여가지고 핵심 변곡점을 공략하는 것이 여러분들 수익이 가장 잘 나십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그때 황금 맥점이었죠. 처음에 잡은 게 바로 이게 황금 맥점에서 90% 올랐고 가격과 기간 조절 거치면서 이게 쌍바닥 나오거든요. 이때 강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또 한 번 엊그제도 이제 이거 황금 맥점에도 포착했는데 양음 역시 5일하고 11호 변곡 이루고 있죠. 여전히 관심권이 필요합니다. 주봉을 봐도 살아있네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단기적으로 11,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고 뭐 그 다음은 제가 또 다음 그 시간에 AS 드릴게요. 일단 11,000원까지 불러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11,000원 북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AI였고요. 이어서 린쌤의 종목 추가 전략 세워볼게요. 바로 일진전기였습니다. 이 종목은 3월 16일에 5,440원 매수가 되어서요. 4월 7일 지금 보이시는 롱다리 혹시 보이세요? 자, 6,880원까지 터치가 나온 바 있습니다. 26.47% 짱짱하게 또 챙겼는데요. 위원님, 얼마 전에 이제 좀 슈팅이 나왔었고, 이런 거면 이미 뭐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다시 봐야죠. 다시 보자. 네. 이제 가지고 있다가 수익을 토해낸 경우가 되실 분들이 좀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일진전기하면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PI 첨단 소재, 일진그룹이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진홀딩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반 상승이 나온 게 일진전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슈는 재료는 그런 재료로 이제 급등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틀 동안 놀림목이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동사가 이제 우리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죠. 네. 그래서 오늘 덥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름이 작년보다 훨씬 더 덥고 그렇게 된다면은 전기 사용료가 껑충 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블랙아웃 우려감도 좀 있다는 점. 그래서 전기 여름에 또 여름 수혜주가 일진 전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원전 관련주로 들었는데 원전 관련한 모멘텀으로 가기에는 약하다 일진 전기가 이 부분 참고하셔서 뭐 일진 그룹이 PI 첨단 소재에 뛰어든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 여름 수혜주로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우리 전선주들이 가기 전에 원래 일진 전기가 가는데 전선주가 가게 되면 일진 전기도 동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5,500원 아래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진전기 여름 수혜 톡톡히 받아갈 수 있고 관련해서 전선주들 흐름까지 전망 내려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보시죠. 흥미로웠네요. 이어서 아시아 종묘 살펴볼게요. 최명석 위원의 종목이었고요. 5,770원에 잘 들어간 덕분에 최고가 7,520원 터치 시 수익률이 30.33%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청산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도 이미 뭐 플러스 구간이고 목표가 위입니다, 위원님. 네, 지금 딱 테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테마 및 이제 봄에 이제 종묘 씨를 뿌려서 하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 부분 설명하자마자 추천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17%, 또 24% 상한가 근처에 갔고요. 지금 뭐 수익률이 좋은데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종묘는 한 7,000원에서 7,500원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잘 세워봤습니다. 새 종목 정리하고요. 새로운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종목, 관심 종목에 담고 계세요? 새 위원님과 함께 설계해 보시죠.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예, 아까 시장 그 흐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역시 펀더멘털 장세로 갈 것이다. 거기에서 바닥 종목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동사는 그 리튬 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거기다 또 디스플레이 소재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1분기 중국에서 제3공장, 2분기에는 폴란드 공장이 본격 가동을 할 겁니다. 2분기부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145억, 전년보다 한 63%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SKI 테크놀로지 한참 우리가 이 시간에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76% 좋은 수익을 내드렸고
지금은 역사적인 이제 바닥에 다 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눌림을 상한선의 눌림에서 바로 황금 맥주에 포착한 게 음봉 3개짜리였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또 음선을 줬다. 내일은 양성 가능성이 있다. 낮게 출발하면. 그렇게 한번 보시고, 뭐 당장 내일뿐만이 아니고 이건 이제 주봉을 보아도 좀 길게 보아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드릴게요. 가격 전략은요. 시초가에서 12만 원 정도 매수 부려왔고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9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한때 뜨겁게 논했던 종목이었는데 다시 때가 왔나 봅니다. 자, 목표가 여러분 잘 담아보시죠. SKI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린쌤과 신규 종목 좀 노크를 해보죠. 위원님, 네.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단기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기업고요. 자, 오늘도 우리가 곡물 관련주들이 한창 오르면서 우리가 미래생명자원도 공략을 해서 이제 급등 수익이 났고 또 뭐 관련한 효성 OMB나 이런 종목도 동반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한 차례 이제 농업 관련주도 다시 주목 이번 주에 또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동기업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난주 금요일에 4% 떠서 시작해서 24%까지 급등했다가 앞서서 이제 물량 나오면서 쭉 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면 주가 다시 원위치 된 자리고 다시 한번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동력 전달 장치 제조 업체입니다. 제조업체. 실적도 굉장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대 이제 증가를 해줬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도 좋고 또 지금 현재 테마도 맞물려서 이런 종목들은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지니까요. 내일 아침 시초가에서 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기업 단기적인 관점에서 챙겨와 주셨습니다. 9,500원 목표가 잘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최명석 위원과 신규 종목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네. 바닥주로 챙겨와 주셨겠죠? 네, 바닥에서 좀 안전한 종목 또는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종목 이름 인스코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통신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는데 인스코비는 이제 통신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손목시계 제조 및 이제 바이오 사업 또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스코비의 자회사 이제 프리텔레콤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 3사의 모든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바닥을 한 5개월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배를 만들어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인데, 자, 매수가는 3,100원을 하시고요. 1차 목표가 4,000원, 2차 목표가 4,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바닥을 잘 잡고 통신주가 상승 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인스코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다 다진 상황, 이제부터는 좀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네요. 인스코비였고요. 1차 목표가 4,000원 저희 잘 저장해 보겠습니다. 새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 이 시각 미장은 다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특히 나스닥은 1% 넘게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 내일장에 대한 기대, 우려, 여러분 어디 쪽으로 좀 마음이 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림파고의 황금주 무료 방송에서 또 공개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위원님, 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도움이요. 자, 이제 3월 한 달 잘 마무리를 했고요. 휴림 로봇으로 이제 더블 게임을 한번 완료를 했고 1월 달에도 제가 그 폭락 시장에서 오픈 베이스와 링네트로 또 한방 승부를 했습니다. 2월 달 한 달 잘 잡은 휴림 로봇도 더블 게임 성공해서 지금도 플러스권이고요. 근데 지금 이 시장 또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면 편안하게 매수하셔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과 이제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조정장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서 크게 한번 먹어보자. 예, 그런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빠진다고 해서 너무 크게 염려치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좋게 수익 낼 수 있는 그 꿀팁이
11시에 펼쳐지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스크롤 내려보니까 아이린 위원의 사진 그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11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남아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반드시 성투하시고요. 저희 내일 밤 10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